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NUS, NTU에 대한 입학 전략을 알아볼 건데요. 오늘은 바로 미국 전형인 AP로 NUS, NTU에 진학하는 방법을 정리해 드려 보겠습니다. 싱가포르의 NUS, NTU는 굉장히 국제적인 대학으로서 다양한 자격을 입학 요건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자격이 다 동등하게 인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로 영국 A레벨을 통해서 싱가포르 NUS, NTU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은 미국 전형인 AP, 물론 AP 내에는 SAT가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SAT는 ACT와 똑같이 인정이 되는 시험으로서 SAT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안에는 ACT가 대체가 될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싱가포르의 NUS, NTU AP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핵심 정리를 오늘 해드릴 텐데요. 일단 NUS, NTU는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명문대학이죠. 그렇기 때문에 꼭 싱가포르의 NUS, NTU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여러분들이 목표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AP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번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최소 요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단순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만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략 60-70%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최소 입학 자격이라고 두는 것은 50% 또는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즉, 대학의 홈페이지에 소개가 돼 있는 정도의 성적으로는 합격할 수 있는 그 비율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겠죠.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물론 대학의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한참 높게 목표를 잡으셔야 실질적인 그 합격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대학별로 그 학과별로죠. 그 학과별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과목들은 정확하게 지키셔야겠습니다. 거의 이런 자격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거의 예외 없이 아무리 높은 성적을 받아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정리해드린 이 세 가지 최소 요건이 AP는 최소 요건이자 경쟁력이지만 대학에서 요구하는 성적 그 최소 요건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각 학과별 또는 그 단과 대학별로 요구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꼭 필요한 과목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소 충족이 합격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높은 프로필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우선 NUS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AP, SAT, ACT가 있는데 과거에는 AP가 상대적으로 그 주목을 받기 전에는 SAT 또는 ACT를 사실상 필수로 요구를 했죠. 자, 오늘의 자격 요건은 미국식 또는 그 A레벨, IB 디플로마를 제외한 비주류의 고등학교 자격일 때 미국식으로 통틀어서 준비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이 SAT가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제출을 해야 되는 성적이 아니라는 거죠. 국제 학생들 대략 20%의 그 비율이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세분화를 해서 하다 보면 미국식 전형으로 입학을 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극히 소수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전형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을 설명을 드리는 건데, 과거에는 SAT와 ACT가 주목을 받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SAT의 그 과목, 서브젝트가 있었죠. 그게 없어지면서 이후에 AP가 주목을 받게 됐는데, AP는 영국식의 A레벨과 유사하게 평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총 3가지의 옵션을 볼 수가 있는데, 옵션 A는 이제 AP의 5과목 이상일 경우, 5과목 이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옵션 B의 경우에는 ACT 플러스 AP 3과목, 그리고 옵션 C는 ACT 대신에 SAT 플러스 AP 3과목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최소 요건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식의 교육제도는 하이스쿨 디플로마가 항상 동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고 이런 싱가포르의 대학들은 국제 시험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수로는 최소 3점 이상이라고 표기를 해놨지만 4점도 부족하고 현실적인 점수는 사실상 5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캘큘러스 BC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과들이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수학 능력이 좀 적게 요구가 되는 로우, 법학과죠. 이 학과를 제외하고는 캘큘러스 BC는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지원 학과별로 프리리퀴짓이 있는데 그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AP 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은 대학 홈페이지에 학과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P는 1년에 한 번씩 진행이 됩니다. 5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 여러 번 시험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알차게 해서 한 번에 받아야 되는데 NUS에서는 최대 2회까지 성적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AP 시험 응시는 11학년을 마치고 5월 달에 그리고 12학년을 마치고 5월 달에 응시를 해서 최대한 많은 과목들을 좋은 성적을 받아두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성적이 나오면 대학에 전송을 하면 됩니다. NTU를 살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NTU도 NUS와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하이스쿨 디플로마 플러스 AP 기준으로 보실 때 그 최소한의 기준은 AP 3과목 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에서 5점. 좀 더 현실적인 성적을 써놨죠. 하지만 합격을 위해서는 5점이 현실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공대 위주로 그 설립이 된 대학이다 보니까 그 공학 관련 학과들 기준이겠죠. 피직스 C를 대부분의 많은 학과들이 거의 필수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성적 마감은 대학에서 이제 표기를 해놨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렸는데 7월 15일까지 성적을 제출하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인 경쟁력은 4개 이상의 AP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쐐기를 받기 위해서는 6과목 이상을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NTU도 NUS와 비교했을 때 합격을 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대학을 한번 표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두 대학이 비슷하지만 약간 대학마다 요구하는 기준은 약간씩 다를 수가 있죠. 보시면
기본 구조. NUS의 경우에는 AP 5과목 또는 SAT나 ACT 플러스 AP의 3과목. 자, 이건 최소 기준입니다. 최소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게 현실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NTU의 경우에는 하이스쿨 디플로마를 써놨거든요. 그리고 AP 3과목 이상. 자, AP 3과목 이상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3과목 갖다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 대학에 같이 지원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강력 추천해드리는 과목 수는 6과목 정도가 되겠습니다. NUS에서는 최소 3점 이상을, NTU에서는 4에서 5점. 그러나 현실적인 합격 기준으로 보실 때는 모두 5점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NUS의 경우 법학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 캘큘러스 BC가 필수라고 나와 있고요. NTU의 경우에는 이쪽 공대 계열이겠죠. 캘큘러스 BC가 필수. 이 점은 비슷하지만 이제 Physics C를 이런 관련 전공들이 많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걸 강력하게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출 일정은 어차피 매년 AP의 성적이 비슷한 시기에 7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발표가 되면 바로 대학에다가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예 스코어 리포팅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전략 포인트를 보시면 여기 5개 이상의 과목으로 해놨지만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아권 대학들은 나중에 홍콩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시아권 대학들은 성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6과목 이상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1학년 때, 10학년 정도, 이전에 저희가 A레벨을 준비하면서 그 마지막 11, 12학년 때가 그 쐐기를 박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전제 조건이 있었죠. 10학년 때까지 우수한 성적을 확보해 놓은 학생들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관점으로 볼 때 미국의 전형으로 준비를 하실 때도 9학년, 10학년 때 열심히 준비를 했다라는 전제로 AP, 11, 12학년 때 AP를 준비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10학년 정도 때부터 기회가 된다면 SAT를 미리 준비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SAT가 추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경쟁력이 생기겠죠. 자, 전공별 추천 AP 조합을 보시면요. 공대나 컴퓨터 사이언스 계열, 계속 똑같은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캘큘러스 BC는 필수적인 과목이 되겠죠. 그리고 비즈니스나 이코노믹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캘큘러스 BC는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과학 계열, 의학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약간 좀 에세이 위주로 쓰는 이쪽 순수한 문과 계열들은 이제 캘큘러스 AB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많이들 준비하는 과목들, 특히 한국 학생들 많이 준비하는 학생들이 이쪽 경제, 매크로, 마이크로, 그리고 스태티스틱스, 그 다음에 또 바이올로지, 과학 과목들, 케미스트리, 피직스,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과목들을 조합을 해서 준비를 한다면 거의 큰 무리 없이 다양한 학과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기재하고 있는 필수 이수 과목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지원 일정을 한번 보시면은, 자, 저희가 권장하는 스케줄일 뿐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자, 11학년 때 이제 전공 방향을 설정을 해서요. AP의 한 2과목, 3과목 정도는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2학년이 시작이 되면
자, 국제 기준이기 때문에 9월 달에 학기가 시작한다라는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2학년이 시작이 되면 이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전공의 방향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을 해야겠죠. 당연히 고등학교 그 하이스쿨 그 내신 성적도 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자, 11학년 때 한두 과목 또는 두세 과목 정도를 그 응시를 하고요. 한 두 과목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12학년이 시작되면 대학을 지원 준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12학년이 끝나고 5월 달에 최종 AP 시험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11학년 끝나고 두 과목을 봤다라고 하면 12학년이 끝나고 한 4과목 정도 보면 한 6과목이 되겠죠. 그리고 권장사항은 그 이전에 SAT 성적을 받아 놓는 건데 SAT 성적도 합격의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최소 1500점 또는 1520점 정도 이상의 성적이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SAT 성적이 너무 낮다라고 했을 때는 방법은 AP 과목을 늘려서 5점짜리를 더 만들어 놓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5월 달에 첫째 주, 둘째 주에 걸쳐서 AP 시험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는 7월 첫 주부터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NUS, NTU는 이제 평가를 AP 성적이 나오면 당락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보통 길면 7월 말까지 가게 되죠. NTU는 7월 15일까지 성적이 제출이 돼야 된다라고 기재를 해놨고요. NUS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라고 하는데 보통 7월 첫 주, 둘째 주 정도면 발표가 웬만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AP도 대부분 과목들이 이제 디지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 페이퍼로 볼 때는 그 학생들이 표기하는 게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성적이 굉장히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없기 때문에 성적이 비교적 빨리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 스케줄에 맞춰서 그 싱가포르 대학에 진학하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대학은 8월 달, 7월 말부터 이제 입학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되고 8월 달부터 학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 스케줄대로 가면 이제 7월 달에 성적이 나오고 8월 달에 바로 대학에 입학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입학을 하는데 한국식의 사고방식으로 보실 때는 굉장히 딱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또 영국이나 미국, 홍콩 이런 데 또 다른 그 싱가포르만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인들이 전에 제가 그 A레벨, 영국 A레벨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싱가포르인들은 싱가포르도 A레벨을 봅니다. 학제가 고등학교가 연말에 끝나고 대학을 한 학기를 쉬었다가 들어가는 이제 갭 이어를 거친 후에 들어가는 게 싱가포르의 입시 문화거든요. 물론 남학생들은 그때 군대를 갔다가 오겠죠. 그런데 이 AP를 통해서 NUS, NTU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갭 이어가 없어집니다. 장점은 바로 대학에 입학을 하니까 그냥 쉴 새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초, 중, 고, 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을 입학을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졸업 후에 취업까지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이 대학 입학 전부터 또는 입학을 해서 학기 중에 계속해서 인턴십이라든지 경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런 중간에 틈이 없을 때는 단순히 공부만 한 학생이 좋은 기업에 취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자, 싱가포르 학생들을 예를 들어 볼 때, 싱가포르 학생들이 일정 기간에 갭이어를 가지고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이 싱가포르 학생들은 인턴십이라는 걸 합니다. 물론 안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NUS, NTU에 갈 정도의 그 성적이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내에서의 각종 그 동아리라든지 또 이런 그 들어가기 위한 또 조건들을 충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력이 없으면 또 그런 동아리도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계속 뒤처지는 겁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개인마다 다 상황은 다르지만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경험을 쌓아나가면서 대학을 잘 마쳤을 때 결국에는 이런 대학의 그 타이틀도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졸업 후에 내가 원하는 또는 그 기대 이상의 그런 그 취업을 하거나 하는 그런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AP 전략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최소 3과목에서 5과목이 아닙니다. 5과목 이상을 목표로 설계를 한다라고 써드렸지만 사실은 더 많은 과목들, 6과목 또는 그 이상의 과목이 될 수도 있죠. 정말로 많이 제출을 하는 학생들은 10과목도 더 넘게 제출을 합니다. 10과목이 넘는 그런 성적에서 5점짜리가 8개, 9개, 10개씩 들어간다. 그런 학생들은 거의 100% 합격입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모두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3과목에서 5과목의 그런 성적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고요. 캘큘러스 BC 위주의 수학을 하시는 게 가장 지원의 폭이 넓어지고 대학에서 더 인정을 받게 되죠. 그리고 전공별로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과별로 요구하는 필수 이수 과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과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같이 프로필을 잘 짜서 자신의 스케줄을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우수한 성적들, 5점짜리가 자신의 그 결과, 그 시험 결과에 5점짜리가 쫙 나온다라고 했을 때 NUS, NTU, 세계 8위의 대학교, 세계 10위권의 대학, 이런 세계 최고의 이런 대학을 가는 게 꿈만 같은 일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AP를 통해서 싱가포르 NUS, NTU를 진학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앞으로 그 다양한 자격을 통해서 그 세계 최고의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 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